다음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님 앞으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4월 3일. 예.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 증인 중에 선서하지 않은 증인 있습니까? 증인 중에 선서하지 않은 증인? 예. 이름이 뭡니까? 박상용 증인은 선서를 하지 않았네요. 박상용 증인은 왜 선서를 하지 않죠? 자, 아니 그냥 이야기해 보세요. 마이크 필요 없습니다. 예. 그 이유를 소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마이크는 가지고 오세요. 마이크 가지고 오세요. 아니 이야기 없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마이크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법상 증인 선서 거부를 소명하도록 되어 마이크를- 있습니다. 법을 마이크를- 지켜서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니 자, 예, 마이크를 받아주세요. 소명을 해야 위원님들이 들으실 거 아닙니까? 마이크를 반납하세요. 네. 안 들리시는 내가 분들이 그 있을 다음에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줄지 안 줄지 판단할 테니까 반납하세요. 예, 지금 박상용 증인은 가장 지금 중요한 사람이고 오늘 내용에 이번 국정조사에 오늘 국정조사에 중요한 핵심 증인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외부 SNS 방송 등을 통해 자기의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리고 지난 법사위, 국정감사 등에서도 여러 가지 발언을 하면서 문제가 있어 왔는데 오늘 아주 가장 중요한 증인이 갑자기 선서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상황이지요, 지금? 그렇죠? 선서하지 않겠다고요? 증인 선서를 하지 않겠다고요? 증인 선서를 하지 않는 이유를 마이크 없이 이야기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아니 들어보세요 우선. 여러분 증인 선서 안 한다는 거 알았습니까? 몰랐으니까요. 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속기가 되어야 합니다. 제 소명 사유가 속기가 되어야 합니다. 마이크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판단합니다. 아주 법의 영역입니다. 증인 선서를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증인 아닙니까? 박상용 검사, 증인 선서를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증인 아닙니까? 증인 선서를 하세요. 아니, 국회의원 여러분,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자기 이야기를 했고 이 자리에서는
조작 수사의 이야기가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인입니다. 그런 증인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는다면 되겠습니까? 증인 선서를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십시오. 박상영 검사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증인 아닙니까? 온 세상이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증인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SNS와 방송 등에 자기의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니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으로 국회의원 여러분도 납득이 되십니까? 납득이 되십니까?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 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 선서를 거부한다면 사유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의사진행 발언 먼저 좀 진행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김영동 의원, 그리고 양분남 의원, 이건태 의원. 예. 김영동 의원 먼저 3분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제가 국회법이나 조감사법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증인에게도 보장해야 할 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위원장께서 사전에 이미 정당한 사유 여부에 대한 것을 확인하시지도 않으시고 마치 고발 내지 처벌하겠다는 걸로 먼저 언급한 것은 정말 부적절한 회의 진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상영 증인이 왜 선서를 거부하는지 내용을 일단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절차상 정말 사소한 건데 이거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마이크를 넣어줬다가 뺐다가 그런 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저도 발언할 때 마이크 끄십시오. 그렇게 진행하지 마시고 마이크를 제가 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을 할 때 들리도록 해주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럼 감정적으로 답해요? 대응할 게 아니고 정말 왜 선서를 거부하는지 박상영 검사가 우리 위원들이 국민들이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뭔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사 회의 진행과 관련돼서 박상영 증인이 왜 선서 거부를 하는지 본인이 마이크에 대고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닙니다. 제가 위원장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국정조사는 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에서 국정조사가 왜 이루어지는 겁니까? 정치 검찰이 수사를 조작하고 수사를 조작해서 기소하고 이게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 오전 기관 증인들 증언에서 다 드러났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수사 과정 속에서 다 드러났어요. 제일 중요한 증인이 박상영 검사예요. 저 표정 보세요. 박상영 표정 보세요. 자기가 검사로 사냥을 그렇게 심하게 해두고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가 될 사람을 제거하려고 조작한 수사를 해온 자가 다 드러나니까 이제 와서 증언을 거부하겠다? 선서를 거부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증인 선서를 거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국정조사위원장이 지적해야 할 일입니다. 자, 의사진행 발언 박성준 의원 해주십시오. 우리 이 박상용 검사가 증인 선서죠. 증인 선서를 거부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여기 계신 출석하신 검사 선배 동료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좀 듣고 계세요. 그동안에 수많은 조사를 할 때 진술을 기반으로 해서 증거도 없이 진술을 기반으로 해서 기소하고 선택적 수사하고 조작 수사했던 당사자가 국회에 나와서 국민 앞에서 자신이 수사한 내용에 대해서 떳떳하게 선서한 가운데 하는 것이 감사다운 거 아니에요? 비겁하지 않아요? 그렇게밖에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조작 수사하는 거 아니야? 어디서 국민 앞에 자신이 그동안에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했다고 하면 선서하고 하는 것이 감사다움이지. 안 그래요? 저는 국정조사의 당위성도 그렇고 박상용 검사가 그동안에 해왔던 내용에 대해서 방송도 그렇고 SNS에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국민을 대리해서 국회의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떳떳하다고 하면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증인 선서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퇴출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퇴출시키십시오. 예. 또 의사진행 발언 한 분, 예, 국민의힘에 한 분 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예, 두 분 하고,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을 정리하겠습니다. 박형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두 사람 한다고요? 네.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러죠? 왜 그건 그러죠? 아시잖아요. 예. 한 사람씩 해야지 똑같이. 자, 증언 거부권, 선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헌법상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실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을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설사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처벌받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강요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예요. 기본이에요. 근데 억지로 그거를 선서하라고 강요를 해요. 이거는 아무리 중범죄자라도 우리가 보장을 해줘야 될 권리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마이크 없이 그냥 하라고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도 그걸 들으셔야 돼요. 이 방송은 마이크를 하지 않으면은 국민들한테 들리지가 않아요. 국민들도 들으셔야 되고 역사의 기록에도 남겨야 되는 겁니다. 왜 수사한 검사가 증언을 거부하는지, 선서를 거부하는지 그건 남겨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마이크를 줘서 정상적으로 증언을 진술을 하게 하고 그것이 합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국민들도 판단하실 것이고 위원장도 판단해서 그걸 고발할지 뭐 어떻게 할지 결정하실 거예요. 왜 그 기회 자체를 봉쇄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이 지금 청문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먼저 결론을 다 얘기를 해놓고 시작을 해요. 조작 기소다, 그 한 당사자다, 선택적으로 조사했다.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이 청문회를 할 것 같으면은 뭐 하려고 하고 왜 증언을 들어보려고 합니까? 아예 규정이 다 되어 있는데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좀 군시렁거리지 마세요. 자, 들어봐야지 그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기회를 주고 우리 말할 기회가 있는 만큼 저분들한테도 말할 기회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이지 않습니까? 청문회를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합니까? 다 규정해놓고 난 다음에 조작했다라고 저 사람한테 왜 선서하지 않느냐? 네가 조작해놓고 그렇게 하면 청문회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기회는 공정하게 또 청문회도 국민들이 보기에 목적이 제가 공소 취소를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좀 그럴듯하게 하세요. 이렇게 어거지로 좀 하시지 말고
이상입니다. 예. 다음 예. 양분남 의원님. 예. 박상용 검사가 지금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률상 증인 선서 거부할 수 있죠. 자유니까. 그렇지만은 박상용 검사가 우리가 확인된 자료, 녹취록, 피신에 보면은 본인이 서민석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5월 25일도 그러고 6월 19일도 그러고 그리고 녹취록에 기재된 그 발언 내용을 보면은 애걸복걸 합니다. 본인 스스로도 읍소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사건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 됩니다. 참 검사로서 자존감이 상하는 언동이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본인은 언론과 SNS를 통해서 서 변호사가 사건 해결을 제안했는데 내가 거절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진실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정당당하다면은 이 자리에서 그것을 입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런 것을 입증한 자리에서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입증해야 될 자리에서 증거 선서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수사 방식은 매우 비루하고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국정조사장에서 보이는 태도는 매우 비겁합니다. 정당하지 않고 검찰 선배로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상용 검사가 여기서 떳떳하게 증인 선서를 하시고 국정조사장에서 지금까지 언론에서 본인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언을 통해서 입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증언을 할 수 없다. 나는 죽어도 못한다 그러면은 국정조사장에서 우리가 국민들을 보는 앞에서 박상용 검사를 증인 신문을 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증인 신문이라는 게 이중죄의 부담을 안고서 할 때 진실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선서 제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박상용 검사가 증언 선서해 주기를 바라고 정 못하겠다면은 위원장님께서는 퇴정해 주시길, 퇴정을 권고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예. 전영기 위원님. 예. 네. 우선 뭐 박상용 검사께서 증언 선서를 거부한다면 그 사유 정도는 듣고 바로 다른 이야기 더 들을 필요 없이 내보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국민하고 짜고 칠 거 아닙니까? 뭘 그걸 물어봐요. 참나. 예. 뭐 짜고 칠 거 뻔하 아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 없는 거고요. 어쨌든 들어보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어차피 우리가 수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내보내주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검사님들 안 부끄럽습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본인들 증언 선서시키고 피고인들 다 하는 거 전 국민이 모릅니까? 근데 검사님들 싹 나와가지고 있는 장소에서 선서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게 대한민국 검사 맞습니까? 우리가 알던 대한민국 검사가 이거밖에 안 됩니까? 지금까지 이런 사고방식에서 검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맨날 검찰 공화국이냐 이런 얘기 들었던 겁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고 하는데 그 방조자들도 다 앉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이거 좀 들어보세요. 그 부끄러운 사람 제 앞에 있으니까 좀 조용히 좀 해보라고요 좀. 예,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 박상용 검사 내보내라고 이야기했지만 내보내고 나면 할 얘기 없습니다. 그래도 내보내라고 합니다. 증언 선서 거부하면 본인이 수사받는 상황 중에서 불리한 게 있으니까 나간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녹취 그리고 국정조사에서 나오는 증거들 다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저는 내보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수사 감찰 잘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 지시면 됩니다. 제가 국정조사장에서 핵폭탄 터뜨린다고 했는데 거창한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 검사의 육성 녹취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이몸 모습 그리고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본인은 증언 선서 거부하는 이런 모습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검사님들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뀔 겁니다. 이미 드러난 사실 앞에서도 끝까지 부인하고 책임 회피하고 국민 상대로 거짓말하고 결국 검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마지막 종착점이 오늘 국정조사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증언 선서 거부하는 그런 부분들
다 심판 받을 거고 책임 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분뿐만 아니죠. 같이 수사했던 검사님들도 어차피 나올 텐데 그분들도 선서 거부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뭐 밖에 나와서 언론에서 증인이 국정조사 나올 증인이 국정조사위원한테 토론하지를 하지 않나, 짜집기 녹취록이라고 하지 않나. 예, 그 녹취록 다 증거로 제출할 테니까 수사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결국에 그 녹취록 전부 다 낼 테니까 수사기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짜집기 녹취록 내가 여기서 국정조사위원회한테 왜 다 공유하라고 합니까? 변명 만들어 주려고 합니까? 저는 못 주겠으니까 수사기관에서 다 보고 우리 책임 밝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왜 이런 상황을 만들죠? 잘 국정조사 진행해 나가면 되는데 그동안 문제가 박상용 검사에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와서 선서하고 그리고 증언해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이 판을 흔들어서 여야 의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하게 하는 이 소모적인 상황을 만들고 있는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곽규택 의원이 간절히 지금 원하고 계셔서 그럼 곽규택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거 두 분 중에 한 분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sol 의원 이렇게 하고 제가 그다음 판단을 상황 판단해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곽규택 의원. 예, 지금 그 증인 중에서 증언 선서를 거부하는 사례 저는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이유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국정조사 자체가 특정한 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거 사실 뭐 위증으로 고발을 해도 기소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런 위법적인 국정조사에 나와가지고 본인이 굳이 선서하지 않겠다. 그건 저 인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둘째, 박상용 지금 그 증인으로 나오는 박상용 검사는 여러분들 지금 까먹고 있겠지만은요. 탄핵 소추가 발의된 그 탄핵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몇 달 전에 오늘 오전에 한 이야기들 법사위에서는 그냥 눈 감고 다 외울 정도로 나왔던 이야기들이에요. 지금 본인이 탄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징계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본인도 나와서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지금 탄핵안이 계류 중에 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국정조사 특위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또 증언을 해라. 만약에 그때 한 증언하고 오늘 하는 증언하고 조금이라도 차이 있으면은 또 고발하자고 할 거 아닙니까? 벌써 오전에 언론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고발하겠다고 벌써 뭐 예단을 가지고 계시더만요. 그런 상황에서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나 선서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진실을 말하겠다 하는 저는 그 입장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심지어는 지금 증인으로 부르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뭐 녹취록 이야기를 꺼내세요. 우리 국민들이요. 그 정도 녹취록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녹취록 중에 하이라이트는 이재명 대통령이 형수한테 했던 그 녹취록이잖아요. 그거 듣고도 대통령 되셨는데 뭐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녹취록 눈 하나 깜짝 하겠습니까? 그 녹취록이 그동안 3년 동안에 잠자고 있었던 이유는 그 녹취록 전체를 공개할 수가 없으니까 법정에 증거로 못 냈던 거예요. 서민석 변호사 본인이. 그러다가 지금 갑자기 청주시장인가요? 예비 후보로 나오면서 공천 헌금성으로 이거 녹취록 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지금 본인의 탄핵안이 있는 그 증인이 증언 선서를 거부하겠다? 전 당연히 보장되어야 될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두 분 중에 한 분으로 좀 네, 김승환 의원님. 예. 그리고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최혜병 사건 청문회 할 때가 떠오릅니다. 그때도 임성근 사단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 청문회 나와서 선서 거부, 증언 거부를 했죠. 그 우리 국민의 젊은 병사를 격류 속으로 가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고 또 진실을 밝히려는 박정훈 대령을 구속시키려고 했던 그 자들 지금 선서 거부하고 진실을 숨기려 했지만 지금 다 구속되어 있거나 기소되어서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박상용 검사도 남의 일이 아닐 겁니다. 비록 오늘 선서 거부해서 뭔가
모면을 하려고 하겠지만 반드시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현 검사 공직자입니다. 개인적으로 했던 일 그거 증언하라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본인이 공직자인 검사로서 했던 수사 과정을 국민 앞에 진실되게 말하라는 그것 자체도 공직자로서의 의무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갖다가 지금 밖에서 유튜브에서는 함부로 떠들면서 국민 앞에서는 선서조차 못하고 거짓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이 신성한 법사위원장에 당신을 마음대로 떠들게끔 할 수가 있습니까? 전윤기 의원님 말씀대로 녹취록이 있고 또 인권 침해, 탄압한 수사 정황이 있으므로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소명이 필요하면 소명서를 내세요. 미리 냈으면 우리도 읽어보고 판단을 했을 거 아닙니까? 선서하기 직전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렇게 거절하는 것, 선서를 거부하는 것도 국민에 대한 예의는 전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님, 박상현 검사는 이 법사위원장에서 퇴정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14일 날 또 저희가 증인으로 부를 기회가 있으니 그에게 다시 한번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때는 나와서 선서하고 국민 앞에서 떳떳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손소리 의원님. 네, 위원장님. 지금 매우 엄중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이 기관 보고, 기관 증인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날인데 이렇게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 우롱이고 국회 우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박상용 검사 이전에 선서하고서도 위증했다는 의혹 받고 있지 않습니까? 술 들어간 적 없다고 했는데 지금 법무부 특별점검하니까 술 들어간 거 다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분이 여기서 변명하고 있을 때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선서까지 하지 않는다. 저는 박상용 검사가 위증할 결심하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위증할 결심한 사람한테 어떻게 마이크를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진술을 조작했다. 진술을 끌어내려고 사건을 만들어서 회유 압박했다라는 의혹을 받는 당사자입니다. 증인 선서는 진실 그대로 말하겠다 국민께 약속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안 하고 국정조사 자리에 온다? 전 이거 국민들께서 나를 우롱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이 특히 일반 증인이 아니고요. 기관 보고 증인이라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위증을 할 수 있는 이 상황을 저희가 뻔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의 일을 또 다 안 하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는다면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이 했던 조작 기소, 조작 수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입니다. 그 중심에 박상용 검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법무부 차관님, 검사가 저래도 되는 겁니까? 이 검사들의 문제점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기하는 가장 중심에 박상용 검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없이 많은 위증을 하고 오히려 이화영 전 부지사를 위증으로 고발을 했죠. 그리고 이제 녹취가 만천하에 공개돼서 박상용의 목소리 그대로예요. 자기 목소리 아닙니까? 읍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화 드렸습니다. 애절하게 그러면서 협박 넣어서 했던 녹취가 만천하에 드러나니 이제 와서는 증인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합니다. 국민들에 대한 협박입니다. 협박.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자기가 지은 것에 대해서는 고백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이어야지.
대한민국 검사가 저래도 되는 겁니까?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다 일어나서 증인 선서를 하는데 혼자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언론에다 대고 위법, 위헌, 국정조사라고 해요. 공무원이 저래도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회가 잘못된 걸 국정조사로 진상을 규명하자고 하는데, 다시 한번 저 태도와 자세, 이 장에 와서 저런 모습이었다면 검사실 안에서 상대를 사냥하기 위해 어떤 모습을 가졌을지, 어떻게 협박하고 어떤 말도 안 되는 거짓을 들이밀며 그들의 목숨을 압박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저는 분노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박상용 검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국정조사는 아주 일찌감치 준비되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엉뚱한 소리들 해대지 말고, 국정조사는 국회가 해야 되는 주요한 의무이자 임무입니다. 그리고 권리입니다. 좀 더 생각을 하고 증인 선서를 하고 예의 있게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고 진술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잠시 나가서 대기해 주시고 증인 선서를 하겠다 마음을 먹고 다시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실 준비를 하기를 요구합니다. 대신 그 전에 나가기 전에 짧게 왜 증인 선서를 거부하려고 했는지 기회는 주겠습니다. 지금 문서 만들어 왔습니까? 문서 안 됩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럼 소명서 제출하세요. 소명서 제출 지금 나에게 하고, 그리고 나가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오늘 중요한 증인이니 가서 마음을 바꿔서 다시 증인 선서를 하시고 진술을 해나가는 상황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서 대기하고 계세요. 박상용 증인 나가서 대기하고 계세요. 예, 그것은 알아서 옆에서 조치해 줄 겁니다. 나가서 대기하세요. 행정실장께서 나가서 조치를 해 주십시오. 자, 이따가 다시 나가십시오. 이만큼을 만들어 왔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대기하고 계세요. 자, 박상용 검사, 박상용 증인. 박상용 증인에게 아니 됐어요. 아닙니다. 소명서를 냈어요. 여러분, 소명서가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이에요. 예? 지금 마이크를 잡고 이 7장에 달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예? 그러려고 했더니 또 왜 거길 주냐고 그렇게 얘기하게 하니까 박형수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께 말씀드립니다.
박상용 증인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대한민국 검사가 7장의 내용을 들고 왔어요. 밖에서 계속 정치 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정치 중립을 지켜야 될 검사가 밖에서 계속 정치 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도 이 신성한 국정조사장에서 정치 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행정실에서는 나가서 정치 행위하지 않고 대기하도록 그렇게 조치 취해 주길 요구합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